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 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텍스트 뷰 같은 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 텍스트 뷰에다가 이 메시지가 계속 바뀌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건 UI 객체죠, 그죠? 예, 화면상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스레드의 결과물, 자, 리퀘스트 스레드 안에서 나온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텍스트 뷰로 보이려고 하면 그러면 스레드에서 자, 메인 스레드, 요거는 리퀘스트 스레드, 별개의 스레드죠, 그죠? 근데 메인 스레드 쪽에 있는 UI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 아까 한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자, 여기에 화면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텍스트 뷰를 요 밑에다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의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요 자체는 일단은 뭐죠? 자, 로그 출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로그 출력, 결과 출력이라고 이렇게 한번 글자를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게 크기죠. 자, 이거를 50dp만큼 키워볼까요? 아유, 엄청 크네요. 너무 큰가요? 자, 30dp 줄여보자. 자, 결과 출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글자를 뿌려주려면 메인 액티비티.java에서 이 onCreate 안에서 쟤를 find에서 찾아주면 거기에 setT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뿌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안에서 자 find view by id r.id. text view라고 하는 id를 넣어서 찾으면 자 이게 뭐가 돼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를 위해서 하나 만들 건데 그쪽으로 할당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 위에 변수 만들면 되죠.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 쪽으로 찾아진 게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죠.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set text라고 해서 자, 스레드 실행 시작함 이렇게 글자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프린트 ln이라고 했는데 이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데서 뿌려줄 때 로그를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 로그가 아니라 이제 이 로그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텍스트 뷰에 set text라고 하는 이 방식을 써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실행을 해보면 앱이 중단돼 버립니다. 이게 호출이 될 때 앱이 비정상 종료가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레드 안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UI 객체를 접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앱이 아예 비정상적이다라고 해서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종료되는 이유는 자, 데드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동시 접근이 안 되게 UI 쪽은 그러면 그거는 이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데 보면요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누가 됐건 간에 자 UI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가 순서를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UI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게 메시지 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핸들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들러 객체를 만들고 메인 스레드의 핸들러 객체가 되겠죠. 메인 스레드의 핸들러 객체를 만들고 그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는 이 핸들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객체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안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내면 자 처리가 된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포맷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방식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개념 일단 핸들러라고 하는 게 메인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자, 핸들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무슨 얘기냐? 이너 클래스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리스판스 핸들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extens라고 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합니다. 이 핸들러가 아까 정의되어 있다고 했죠? Alt Ente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있네요. Alt Ente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있네요. 로깅의 핸들러가 아니라 OS 밑에 핸들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OS 밑에 핸들러가 우리가 원하는 핸들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버라이드 메소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안에서 보시면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OK 눌러서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핸들러 쪽으로 넘어온 것들은 핸들 메시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핸들 메시지 안에서 처리하는 거는 UI를 접근할 수 있는 메인 스레드 쪽이 됩니다. 자, 메인 스레드 쪽에 처리가 돼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쪽에 처리가 된다는 거는 이 안에서 처리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는 그런 오류가 나는 상황, 자, 비정상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얘가 핸들러가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 시점에 핸들 메시지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쪽으로 먼저 보내는 게 필요해요. 보내는 게, 자, 보낸다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 요 객체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걸 하나 만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리스판스 핸들러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객체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리스판스 핸들러라는 이름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거를 핸들러는 new 리스판스 핸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핸들러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저 핸들러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set text라고 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막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에 어떤 값을 보내줘요. 그 값을 보내주려면 일단 메시지 객체를 써야 된다 그랬죠. 자, 핸들러라고 하는 저 객체에 보면 obtain mess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안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메시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 객체를 참조할 수 있고요. 이 메시지 객체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안에 메시지 객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set data라고 하는 게 있죠. set data. 그 안에는 번들 객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번들이 뭘까요? 자, 번들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이 번들 객체는 여러분이 이미 intent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으로 보낼 때 그때 부가 데이터, 엑스트라 데이터가 푸시나 get으로 넣거나 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번들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번들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는 자, 번들.put string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이름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value라고 하면 좀 그렇죠. index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i 값을 넣는다 라고 하게 되면 put string이 아니네. put 정수 값을 넣어볼까요? 자, int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스트링으로 넣죠. 자, put string으로 넣고 여기에 아예 여기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넣고 여기에 이름도 데이터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데이터 메시지를 넣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set data라고 해서 번들 객체를 넣으면 여기에 이름과 값으로 구성된 번들 객체가 그대로 이쪽 메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핸들러 자, send 메시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시지 객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게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옵니다. 핸들러 쪽으로 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호출해줘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막아놨던 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set text를 이 안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아까처럼 get data, set data를 했던 것처럼 get data를 하면 뭐가 나와요? 번들 객체가 나오죠. 그래서 번들
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string dat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bundle.get string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데이터라고 하는 키로 넣어줬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객체가 나오니까 이렇게 텍스트 뷰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자 UI 객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다. 왜? 데드락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니까 순서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핸들러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상속한 직접 리스판스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 안에서 핸들 메시지 안에서 하면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그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메시지 객체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지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이 스레드 안에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했고요. 자 여기 결과 출력이라는 메시지 있는데 스레드 시작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화면에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 해버리면 자 앱이 종료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스레드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레드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면 스레드를 썼더니 계속 죽어요. 앱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